짤막하게 초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희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스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스킬이냐? 첫 번째, 전달과 동원이라고 하는 스킬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전달이 뭐예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또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스킬. 그리고 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 동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 즉 초대하는 걸 잘해야 돼요. 초대. 그럼 어디에 초대할 것이냐? 그런 세미나, 랠리 이런 거 초대하는 건데 이런 초대, 즉 사업 설명회에 초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초대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 작업이 있죠. 어떤 준비가 있어요? 근데 누굴 초대하고 싶다. 일단은 가망 고객 명단이 있어야 돼요. 나의 1차 명단에서 가망 고객 명단을 뽑아야 돼요. 2차 명단이에요. 2차 명단. 그리고 매달 이런 가망 고객 명단에서도 3차 명단, 즉 집중 컨택 리스트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런 명단의 작성 없이는 초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와 함께 이 명단에 대해서 명단 정독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제가 매일 빼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망국의 명단을 매일 아침 정독을 합니다. 그냥 개똥이, 소똥이 그냥 이름들을 이렇게 읽어요. 그게 주문 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문 같은. 연락이 와요. 그런 놀라운 경험 체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을 고객을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한 이후에 스폰서랑 상의해서 초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초대 우선순위. 무작정 내가 사업에 대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명단에 있는 분들을 먼저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 보신 것처럼 A, B, C, D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저희 그룹의 고객 분류법입니다. 저희 그룹의 분류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먼저 친분도와 신뢰도에 의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신뢰도가 높다, 낮다. 그냥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신뢰도도요.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류를 하세요. 신뢰도.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그룹의 고객 분류법은 다시 친분도와 신뢰도와 사업 적합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자, 이 중에 사업 적합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분류하는데 1등급은 매우 높음, 2등급은 높음, 3등급은 보통, 4등급 낮음, 5등급 매우 낮음. 이렇게 5단계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 적합도는. 그러면 사업 적합도라는 게 뭐냐? 이거는요. 성공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약속 시간을 매번 늦어. 이런 분들은 사업 적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꿈이 있냐 없냐. 꿈이 없는 분들은 사업 적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서의 어떤 마인드,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 적합도를 나누는 겁니다. 사업 적합도는 매우 높음 이렇게 나눈다. 자, 그러면 신뢰도와 친분도는 무엇이냐? 사업의 의미를 의미하셔야 돼요. 자, 신뢰도라는 거는 이거는 퍼센테지로 나누시면 돼요. 퍼센트. 신뢰도가 50%다, 70%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친분도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90%다, 80%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신뢰도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신뢰도는
어떻게 이게 높은 낮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콩으로 매주를 쓴다. 아니, 다시.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어떤 인맥 중에 팥으로 매주 쓴다를, 나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신뢰도가. 내가 팥을 매주 쓴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 신뢰도 높은 사람들이고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랬을 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막 따지는 관계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분들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신뢰도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는 지금 말씀 예시를 잘 생각하시면서 신뢰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자, 친분도는요, 어떻게 치면 높다, 낮다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면 내가 그 고객에 대해서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친분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생일, 그 사람의 집에 소파가 뭔지도 알아. 어? 내가 그 고객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게 친분도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화를 한 번 할 때 나한테 10번 이상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전화를 10번 할 때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 상호 컨택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친분도예요. 이러한 친분도와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A그룹은요. 신뢰도가 높고 친분도 높은 사람들이 A그룹. 자, B그룹은 신뢰도 높은데 친분도 낮은 사람들이 B그룹이에요. B그룹. 이 B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도 사실은 B그룹들이 많죠. 스폰서에 대해서 내가 신뢰도를 갖고 있는 높은데 스폰서에 대해 인간적으로 그 전에 모르던 사람들이면 치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B그룹이에요. C그룹은 신뢰도 낮지만 친분도가 높은 사람들. 그게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C그룹은 가족들. 가족들은 거의 C그룹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한테조차 존경받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이 나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A그룹의 가족들이 A그룹이다. 그분들은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이루지 못했어. 어? 가족에게 사업적으로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 C그룹들이 가족들이 사실 많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D그룹은 신뢰도도 낮고 좀 낮은 사람들 D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이 A, B, C, D로 친분도와 신뢰도에 의해서 나눠주시고 거기서 사업 적합도가 몇 등급이냐. 그러면 제가 고객 분류할 때 A3다. A3란 말은 신뢰도도 높고 친분도도 높고 사업 적합도도 A3, 3이잖아요. 3등급. 보통이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B1이다 그러면 뭐예요? B그룹이면서 사업 적합도는 매우 높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객을 먼저 분류부터 하고 나서 스폰서랑 상의해서 누구를 먼저 초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제품을 먼저 전달할 것이냐, 사업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 전달은요. A그룹과 B그룹을 우선적으로 사업 전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PM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A그룹과 B그룹이 많이 있는 분들은요. 사업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A그룹, B그룹 평소에 고객들과 컨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무조건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컨택하면서 이 C그룹들을 A그룹으로
B그룹들을 A그룹으로, B그룹들을 A그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평소에 내가 컨택하는 거예요. 자, 친문도가 낮은 사람들을 높이는 방법은요, 쉬워요. 친문 높이는 건 쉬워요. 남자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술 한 잔 거하게 먹으면 친문도 높아집니다. 여자분들은요, 같이 식사 자리를 많이 갖고, 또 여성분들, 찜질방 가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친문 높아질 수 있어요. 친문 높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신뢰도라는 거는 높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신뢰라는 거는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가 컨택을 해 나가야 돼. 신뢰를 쌓아 나가야 돼. 어떤 신뢰를? 내가 피해를 만나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책도 한 권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부지런해지고 외모가 바뀌고 그러한 부분들이 동반됐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신뢰도가. 신분도는요. 내가 조금만 나의 시간을 할애하면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평소에 고객들을 컨택하면서 내가 A그룹을 만드는 신뢰도를 높이고 친밀 높이면서 사업 적합도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떠한 고객은요. 사업 적합도가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때로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분도 있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꿈이 있어야 돼. 현실 적응을 해주면서 지금 너가 하는 일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너는 너의 5년과 10년 후에 너의 모습은 바뀔 수 있냐 없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 10년 후에 너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해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한 현실 점검을 많이 해주는 게 사업 적합도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럼 내가 고객들과 만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A그룹 만드는 작업, 신뢰도와 친분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현실 점검을 해주면서 그분의 어떤 꿈을 찾아주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근데 이때 잘못하면요. 너나 잘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초대하는 4가지 화법이 있어요. 화법. 첫 번째 기본적인 초대 기법은요. 질문 대응 화법이에요. 질문 대응 화법. 자, 이 부분은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거는 어프로치 툴을 통해서 어프로치 툴 저희가 고객 어프로치 툴이라는 것도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고객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질문 대응 화법인데 일명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전달한 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면서 대응하는 기법이 질문 대응 화법, 즉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뭔가 직접적인 대화하는 게 조금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대신 자신이 학습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질문 대응 화법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내가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짤막한 2분에서 3분 미만의 어떤 제품에 대한 고객 어프로치용 그러한 동영상을 보내주고 나서 그걸 받냐 안 받냐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주고 나서 나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텀을 두고. 오늘 내가 보내준 콜라겐에 관련된 영상 봤니? 가장 좋은 건요. 제품에 대한 자료는 사진은 4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은 3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내주는 게 좋아요.
이러한 어프로치형 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내주고 나서 내가 오늘 보내준 자료 봤니? 봤냐 안 봤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보았다라면 봤는데 어떠하더라.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대화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안 봤다. 안 봤구나. 내가 그 보내준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너무 이 제품 너한테 권해주고 싶어서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 7월 20일 날 대전에서 요번에 BA 로드쇼가 진행이 돼요. 제가 오늘 대전을 가는 이유가 이걸로 한 거예요. 제 대전에 있는 고객에게 대전에서 우리 BA 로드쇼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한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통화를 해서 내가 그거 봤냐. 7월 20일에 대전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행사를 하는데 너가 생각이 났다. 나 그날 갈 건데 그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너 스케줄 되면 너 한번 참석하면 어때?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미팅이 가능하냐?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질문 대응 화법이다. 이러한 툴을 활용해서 하는 초대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초대 질문 대응 화법이다. 이거는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은요,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좋을 수 있어요. 단, 학습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답변을 못 하니까. 자, 두 번째 기법은요, 직접 초대하는 화법이에요. 직접 초대 화법은요, 쓴 대상은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적합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또 나와 친해서 친분도가 높아서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되는 직접 초대 화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친분도 높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고객에 대한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지적 화법을 쓸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단칼에 잘라요. 관심 없어. 이런다고요. 고객에 대해 파악도 안 돼 있으면서 직접 초대화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도가 높고 신문도 높으면서 적합도 높은 사람한테는 내가 직접 초대화법을 써도 돼요. 저는 사실 직접 초대화법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나의 말을 믿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리크루팅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세미나 갈 때 거의 혼자 안 갑니다. 그냥 전화해서 야, 나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럼 무조건 내 말 믿고 같이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야, 너 얼마 전에 추가적인 수입을 좀 목적으로 얘기 좀 하지 않았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러한 직접 초대합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저는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사업적인 결과를 갖고 있으면요. 이런 직접 초대화법을 써도 돼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실한 비포 애프터의 제품 체험 사례가 있으면 자신 있게 제품에 대해서 권해줄 수 있어요. 야, 너 나봐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안 빼고 살 거냐? 자꾸 네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나 이거 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 이런 제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직접 초대화법으로. 그래서 이런 화법을 선택할 때 나와 고객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고객에 대한 분류 정확히 하고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 하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간접 초대화법이에요. 이 부분은 초기 사업자들이 많이 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막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줄래? 라든지 내가 부업으로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너도 옆에서 한번 들어봐 줄래?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가끔 써요. 이 친구한테 내가 직접 화법을 얘기하면 안 먹힐 것 같아. 그러면요, 제가 약간 자신 없을 때는 그 A라는 고객에게, 야, 너 내가 하는 사업 있잖아. 이 사업에 좀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 없냐? 좀 소개 좀 시켜줄래? 이렇게 던져요. 그 말을 던진 건 꼭 소개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요, 야, 나 있잖아, 나. 나 있잖아. 나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래? 나 있잖아. 그 사람이 나의 제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반응을 보려고.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면, 어, 내가 좀 제품에 대한 것도요, 제품에 관련 것도 내가 이런 제품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예를 들어 내가 당뇨가 있었는데 PM 제품을 먹었더니 당뇨의 효과를 봤다. 너 주위에 그런 당뇨로 좀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줄래? 그 사람에게 너 이 제품 먹어라가 아니라 우리 제품의 강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누굴 소개시켜 줄, 너는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초대화법이라는 거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 잘 선택하시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요, 자문 초대화법이에요. 이거 어떤 거면, 나보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높은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자문 초대화법이 좋아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어? 사장님, 저 요번에 부업으로 뭔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함께 가서 한번 같이 알아봐 줄 수 있냐? 어? 사장님이 워낙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한번 사장님이 한번 알아보고 저에게 좀 자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분을 띄워주면서 비행기 태워주면서 하는 방법이 이 자문 초대화법이에요. 응?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러다가 와서 들어보고 자신이 사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초대 이러한 화법의 네 가지 화법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고객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응? 그런데 이런 초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초대는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중요한 건 이러한 화법을 통해서도 절대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에 끝나야 되지. 거기서 설명을 말 한번 해봐. 아, 말 한번 해봐. 거기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고 지금 중요한 지금까지 내가 고객 컨택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하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품을 제안하고 내가 사업의 기회를 얘기할 때 나와 고객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그 고객에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네 가지 얘기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관련된 책은요 많아요. 이런 책들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 내가 약간 방법론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셔야 돼. 영업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권해요.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책을 읽고 영업의 노하우를 깼어요. 내가 고객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PM에 대해, PM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무작정 PM에 대해서 들이미는 거,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프로는요, 고객에게 사업을 전달할 때도 전략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와 고객과의 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사업에 대한 전달을 해야 된다. 오늘 이러한 포인트만 이해하시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화법들이 있구나.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서적들 엄청 많이 있으니까 조금 전달에 대해서,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초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고민하면서 학습하면서 스폰서랑 또 상담하시면서 좀 고객 한 분 한 분들을 좀 컨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또 지난달 승급하신 미세자 사장님부터 뭐 조인숙 사장님, 그리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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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덕 사장님, 이진주 사장님, 그리고 손춘아 사장님은 또 승급 소감 못 들었는데 아쉽고, 승급하신 분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성공하시면 좋겠고, 지금 PM 전체가 이 7월 달은요, PM이 30주년의 행사를 끝내면서 모든 회사 전체가 새롭게 뭔가 하려는 분위기. PM 인터넷 코리아도 그런 분위기. 미국 팀들은요, 미국도요, 이번에 IMM의 인센티브 요번에 WMC 갔다 와서 미국도 지금 분위기 엄청 업됐어요. 어제 버추얼 로드쇼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내가 미국에 줌 미팅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왔어. 미국에. 가장 많은 인원이 줌 미팅 들어왔더라고. 미국은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한국 PM이나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본인부터, 자신부터 다시 한번 신념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뉴 매니저 워크숍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의 뉴 승급자들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뉴 매니저 워크숍은요, 교육보다도 그런 살아있는 그런 분들의 생생한 그런 스피치가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달에 그러한 승급자들을 기약하면서 오늘 뉴 메뉴 워크숍은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성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